몇 번? 28번.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가? 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 시행 대상 지역 또는 대상 시설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분할 시행이 된다고 했죠. 자, 분할 시행. 아까 안 했나 이거? 알았어. 자, 여기다가 이제 공원을 만들고 도로를 더 만들려고 결정해서. 근데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이 되면은, 자, 결정 고시가 되면은 2년 내에 예산 짜야 돼. 그게 우리는 단계별 집행 계획이다. 이거죠. 자, 이걸 수립해서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자, 시행자를 지정을 해서 시행자가 실시 계획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인가를 받게 됩니다. 자, 인가고시 받고 이제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된다. 이 뜻이죠. 자, 시행을 해가지고 이제 공사가 완료가 되면은 이제 완료 공고하고 준공검사 받죠. 그 준공검사 받고 난 다음에 공공시설을 귀속시키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자, 공공시설의 귀속이다. 자, 이거죠. 자, 이 공공시설의 귀속은 우리가 행과 비행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행정청, 비행청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여기다가 이제 공공시설은 새로운 시설, 종전시설, 새로운 시설, 종전시설 이렇게 보죠. 그 새로운 시설은 관리할 관리청. 자, 여기는 이제 관리할 관리청의 무상기속이에요. 관리청의 무상기속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종전의 시설은 역시 이것도 똑같죠. 행정청일 때는 여기는 종전시설은 시행자의 무상기속이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관리할 관리청의 무상기속이야. 자, 그런데 여기만 달라. 종전의 시설은 새로운 시설의 설치 비용의 범위 안에서, 설치 비용의 범위 안에서, 자,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무상 양도를 할 수 있다. 자, 이거야. 자, 그리고 귀속되는 시기. 여기는 시설관리청에게 뭐한 날? 시설관리청에게 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뭐한 날? 통지한 날에 귀속이 됩니다. 통지한 날. 그 다음에 이제 비행정청은 자, 언제 귀속이 되느냐 이거죠. 여기는 준공검사 받은 때. 뭐 받은 때? 준공검사 받은 때에 귀속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귀속이 되면 등기를 하게 됩니다.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등기할 때 이때는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준공검사서를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가름한다. 요렇게 우리가 알아두면 되겠죠. 요게 바로 그 경우. 자, 그래서 이제 단계별 집행계획의 경우를 봐도, 단계별 집행계획은 자, 1단계하고 2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자, 1단계는 3년 이내 시행하는 거고, 2단계는 3년 이후에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자, 그리고 또 매년 2단계 계획을 검토해서 1단계 계획에 포함을 시킬 수 있고, 여기는 재원 조달 계획하고 보상 계획이 들어가야 된다. 뭐가 들어가야 된다? 재원 조달 계획하고 보상 계획. 이것이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 대상 지역 또는 대상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시행을 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시행자가 지정이 되면 사업을 시행을 할 때, 여기 시행의 경우에서 내가 시행자의 보호 조치가
우리가 강의할 때 타분서 콩국수라고 한 거 생각이 나요. 타분서 콩국수. 타인 토지의 출입에 관한 규정, 출입 등의 규정과 그 다음에 분할 시행, 그리고 이제 관련 서류에 무료 열람, 자 그리고 이제 공시 송달, 그 다음에 국공유지의 자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그리고 수용과 사용, 자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시행자의 보조입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알아두고 가면 된다. 자 2번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공개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면 토지 등 소유자 총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했는데 아까 이 얘기했죠. 시행자 지정을 할 때 시행자는 아까 행과 비행이라고 했고, 행은 8명이고 비행은 공공이고 민간이 있는데, 민간은 면적의 3분의 1 땅을 소유하고 총수 얼마 2분의 1 동의, 민간일 때만 받는 거야. 그럼 국가지자체라든가 LH공사, 지방공사는 동의받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토지주택공사가 동의받는다고 했으니까 틀린 거고. 3번 도지사는 광역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 인정할 때는 관계시장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뭐한다? 시행할 수 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단계별 집행의 1단계와 2단계로 구분이 되고요. 3년 이내에 시행하는 시설사업은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한다. 맞습니다. 5번 시설사업의 시행을 지정받은 지방공사는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아도 된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지방공사는 믿을 수가 있으니까 이행보증금과 그 다음에 동의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자, 지방공사나 LH공사나 국가지자체 이들은 믿을 수가 있으니까 동의도 필요 없고 이행보증금도 예치 의무가 없다. 그런 거는 뭐 상식이죠. 그러니까 틀린 것은 2번이 정답이다. 바로 보입니다. 한 문제 설명하기 위해서 많이 끄집어 내놨네요. 자, 29번입니다. 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부당한 것. 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구역공사를 완료된 때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된다 했는데, 자 시설사업의 시행자 국토부 장관과 시도지사를 제외한 거니까 관로안에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를 제외한 거니까 시도지사 준공검사 받는 건 맞네요. 맞아요.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은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에 의해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로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이를 준용하고요. 시설사업으로 인하여 조성된 대지, 건축물 중 국가자치단체 소유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는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수용된 토지 건축물 소유자에게 양도 1순위, 다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와의 교환 2순위, 이런 순위에 의해서 좋았다. 1양도 2교환 맞습니다. 4번 국가지자체는 취약지구안의 주민의 생활 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지원을 해준다. 자, 5번 국토부 장관 시도 시군의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당해 시도에 속하지 않는 시군의 비용을 부담시키자 할 때 자치단체 장관과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국토부 장관 결정. 아까도 이야기했죠. 사업시행자 지정은 국장하고 도지사가 결정하지만 비용 부담액에 협의가 안 됐을 때 결정은 누가 한다? 행정안전부 장관. 그래서 5번은 끄트머리에 자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그때는 국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누구라고? 행정안전부 장관.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5번이다. 이렇게 보게 되죠. 좋아요. 자, 문제 30번으로 갑니다. 자, 30번에 개발 규제 제도를 볼 수 없는 것. 자, 우리가 개발을 규제하기 위한 개발 규제 제도의
속하는 것은 우선 선계획, 후개발 계획 확립을 위한 난개발 방지 대책 맞죠? 미리 허가받게 하는 거 맞고요. 개발행위 허가제를 개편해 가지고 옛날에는 도시지역 안에서만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했던 것을 지금은 전국 토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이 개편 맞고요. 기반시설 연동제, 용도지역대 등의 개편 다 맞죠. 이거는 개발. 자, 용도지역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제를 정했잖아요. 맞죠? 맞아요. 자, 분양가 상한제, 원가 연동제 이거는 주택법의 내용이고 이거는 개발 규제입니까? 한마디로 거래 규제입니까? 일종의 공급, 거래 규제의 수단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주택법의 내용이지 국계법의 개발 규제하고 관계없죠. 그래서 정답이 5번이다 하는 게 보입니다. 좋아요. 자, 문제 31번으로 갑니다.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 자, 개발행위 허가는 자, 이리 볼게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머릿속에 정리를 할 줄 알아요. 자, 일단 우리 국계법은 자, 국토의 계획 및 뭐라고? 자, 이용에 관한 법률. 이용에 관한 법령이야. 그럼 여기는 계획하고 이용 파트로 보면 됩니다. 계획하고 뭐 파트? 이용 파트. 어때? 여기 앉는 사람 나와요? 소방 그분 나와요? 아예 안 나와? 포기했어요? 참, 처음부터 참 불안해하더니만. 자, 계획 파트하고 이용. 자, 그럼 이거죠. 그럼 계획 파트가 있고 이용 파트가 있다. 자, 계획 파트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 되겠고 이 관리계획의 내용이 우리가 지구 뭐라고? 기사지라고 했습니다. 그럼 저 지역하고 지구하고 구역하고 기반시설하고 사업하고 지구 단위 계획. 그럼 저 이게 전부 다야 계획이고. 그 다음에 자, 이용은 이 계획에 의하지 않는 거예요. 계획에 의하지 않는 경우로서 이게 개발행위 허가제예요. 뭐라고요? 그 개발행위 허가. 이때 개발행위는 자, 건공물 토토토라고 했죠. 그러니까 건공물 토토토니까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물건 사건, 토지 연결 변경, 토석 퇴치, 토지의 분할 이 7가지죠. 그럼 이런 행위를 할 때는 뭐밖에 한다? 이런 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받게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 행위에서 허가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없이도 허가사항하고 허가 없이도 가능한 사항이 있잖아요. 허가 없이 가능한 사항. 우리가 이제 공작물에 설치해서 우리가 여기서 건공물 토토토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여기서 이제 공작물의 설치는 허가를 받는데 공작물의 설치로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는 우리가 뭐라 했어요? 자, 공작물의 설치로서 허가 없이도 가능한 거. 자, 무게 50톤, 부피 50 입방미터, 그리고 면적이 얼마? 50 입방미터, 제곱미터, 부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공작물의 설치로 555 이렇게 한 거 생각이 날 겁니다. 그럼 이때는 뭐 없이도 가능하다. 허가 없이도 가능한 행위예요. 자, 그럼 그런 것도 여기서 보면은 자, 도진의 555 여러분 페이지가 59페이지 도진의 555 이렇게 했잖아요. 무게 50톤, 부피 50 입방미터, 면적이 얼마? 50제곱미터. 입방미터는 세제곱미터가 되겠고 제곱미터는 그냥 제곱이죠. 자, 이 경우 도시하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무게 50톤, 부피 50 입방미터, 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공작물의 설치는 뭐 없이도 허가 없이도 가능하다. 이런 거 우리가 보셨거든. 그걸 이제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허가를 받아서 하는데 허가 신청을 하겠죠. 개발행위 허가 받기 위해 허가 신청합니다. 허가 신청할 때는 자, 여기서 신청서에다가 뭐를 기위환경조 이거 다 포함이 되죠. 신청서에다가 기반시설 위해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적용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첨부해서 허가 신청을 합니다.
허가 신청을 하면 허가 신청을 받은 사람이 위로 올라갈게요. 자, 허가 받은 사람이 이제 허가 신청을 받아서 허가 기준에 적합 여부를 판단해야 돼. 그럼 허가 기준에 적합하면 뭐 해주고? 자, 허가를 하겠죠. 허가 기준에 부적합하면 뭐 하겠죠? 불허가 하게 될 것이다 이거죠. 그럼 여기도 허가와 불허가하는 처리 기간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한다 이거죠. 자, 그럼 허가 기준이라는 게 뭐냐? 허가 기준이 우리가 개성시 경기면이라고 했죠. 그러면 계획과 성장 관리 방안에 적합돼야 되고, 그다음에 시가 시행에 지장이 없어야 되고,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기반 시설의 용기 확보가 적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면적, 면적이 우리가 공부할 때 주상생자 얼마? 1만 이렇게 받고, 자, 공업지역은 얼마? 3만. 자, 그다음에 이제 관리지역하고 농림지역도 3만. 그 다음에 보존녹지하고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보자 요거는 얼마? 5,000제곱미터 미만이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죠. 그 주상생자 1만, 그 다음에 공갈 치는 놈 3만, 그런 놈 두고 보자 5,000 이렇게 이야기한 거를 이 기준에 적합하면 허가, 그렇지 않으면 불허가 한다. 이제 허가를 받아서 시공을 하고 공사가 완료가 되면 똑같이 준공검사 받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을 귀속시키는 걸로 끝나는 게 공공시설의 귀속, 이걸로 끝나는 게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의 전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허가를 받았어. 자, 허가를 받고 공사 끝나고 난 다음에 사후에 난개발 방지, 허가를 받고 사후에 난개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두 가지가 있죠. 그게 바로 개발밀도 무슨 구역? 관리구역이 있고 무슨 구역? 기반시설 무슨 구역이다? 부담구역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 개발밀도 관리구역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우리가 보면 된다.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경우를 말하고, 여기는 이제 그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이니까 주거상업 공업 빼고 나면 녹지라든가 관리나 농림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말하는 거구나.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 요거는 개발밀도를 강화하기 위한 거니까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기준을 뭐 한다? 강화 적용인데, 실제로는 건폐율까지는 강화 안 하고 용적률만 몇 프로? 50% 강화하고 있는 것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다. 여기는 이제 구역이 정해지면 직접 개발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를 하게 하거나 비용을 비용에 대한 부담을 주는 구역, 이것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다. 구역이 정해지면 자, 1년 이내에 거기다가 어떤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겠죠. 이게 만약에 수립되지 않았다. 그러면 1년이 되는 날 무슨 날? 다음 날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은 뭐가 된다? 실효가 된다, 해제가 된다 하는 걸 알아두시고 가면, 이것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31번.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 자연녹지와 관리지역으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되고 있는 지역들은 우량농지 등으로 보존의 필요가 있는 지역에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때 개발행위 허가 제한 맞아요. 보존상 제한과 계획상 제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허가가 개발행위자가 일정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는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했는데, 자, 여기서는 자,
개발행위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을 하는 게 없어요.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초창기는 만들어졌다가 국토계획법으로 다 바뀌었죠. 그래서 이거 없으니까 틀렸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관리지역에 물건을 사놓는 면적 250제곱미터의 토지에 전체 무게 500톤 이하, 500톤 이하인데 이라고 했네. 이하. 전체 부피가 52방미터 여러 물건을 사놓는 행위는 허가 없이 개발행위 허가를 알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관리지역 안에 물건을 사는 거야. 자, 그러면 그것도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 페이지 60페이지에 딱 보니까, 자, 제일 밑에 관리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번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관리지역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거는 허가를 받아야 되지 허가 없이 한다는 것은 틀렸죠. X.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최장 3년 범위, 최장은 5년입니다. 왜? 원래 3년 플러스 연장 2년이니까 5년이에요. 틀렸고.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밀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했는데, 개발밀도 관리계획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죠. 그래서 옳은 거는 1번밖에 없습니다. 몇 번이라고요? 자, 1번이 정답이다. 몇 번이 정답이라고요? 1번. 자, 그럼 답 표기는 거기 잘못된 거 아닌가? 맞아요? 오버라고 되어 있어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에 지정된 개발밀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했는데,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아니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니까 5번도 틀렸고요. 자, 1번도요. 페이지 64페이지 한번 봐봐요. 1번도 자연녹지가 아니고 녹지지역이니까 자연녹지는 맞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인데 그냥 관리지역이라고 했으니까요. 이것도 틀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오답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장 옳은 것이라고 물었는데 가장 옳은 것이 없어. 답이 없음. 그래서 이거는 31번은 무답으로 처리. 답이 없는 걸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해석도 신경 쓰지 마시고, 자, 1번은 녹지와 무슨 관리? 계획관리 지역이라 해야 돼. 그러니까 무슨 그냥 관리하면 안 되고 무슨 관리? 계획관리 해야 되고, 5번은 개발밀도 관리계획이 없고요. 또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하고 도시군 기본계획 관리계획이 수립 중인 지역이지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허가 제한 사항이 아니니까 5번 더더욱 틀렸고, 그래서 여기는 답이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답이 없으므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자, 그거 하나 오답이 나왔네요. 정정해야 되겠네요. 자, 32번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허가권자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 내용이 도시군 계획 사업에 지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허가 신청 내용이 사업 시행에 지장이 있으면 허가하면 안 되겠죠. 다시 봐봐요. 다 같이 개성시 경기면 시작. 자, 개성시 경기면, 자, 계획, 성장관리 방안,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그 다음에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기반시설 용지 확보가 적절할 것, 면적 규모가 적절할 것, 이 모든 요건, 이게 동시 요건이야. 이 전부 다 어느 한 개라도 결여가 되면 허가를 하면 안 돼요. 그건 무조건 불허가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 불허가. 그래서 그것도 다시 한 번 더 개성시 경기면 걔가 한 번 더 보면 61페이지 딱 보면 개발행위 허가 기준 해가지고 거기다가 개성시 경기면 딱 선생님이 얘기를 해놨잖아요. 자, 개성시 경기면. 자, 보입니까? 자, 개성시 경기면. 그러면 계획. 그 다음에 성장관리 방안.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을까?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기반시설의 용지 확보가 적절할까? 규모가 적합할까?
이거죠. 면적이 규모가 면적이니까 면적에 적합할 거. 그 면적이 밑에 주상생자 1만, 공업지역 3만, 보전녹지 5천, 도시적 박건, 관리농림은 3만,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5천. 이걸 묶어서 보니까 주상생자 1만, 콩갈 치는 놈 3만, 그런 놈 두고 보자 5천 이렇게 된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1번은 허가만 안 된다. 맞아요. 2번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부지 면적을 3% 확대하는 경우는 별도의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아야 된다. 3%가 아니고 몇 프로? 5% 확대가 아니고 뭐하고? 축소하는 거. 뭐 하는 거? 5% 축소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도 한번 봐봐요. 오늘 내가 준 자료 프린트물을 한번 봅시다. 자, 프린트물 보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기간 계산 복잡해 하니까 이것만 가지면 돼. 자, 1페이지에 1번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 시 일간시본의 공청회 개최는 14일 전까지 몇 회 이상? 1회 이상 공고합니다. 자, 지방의회 의견 청취 30일, 협의기간도 30일, 공람도 30일, 14, 333, 시작. 14, 4, 333 이야기했죠. 자, 그 다음에 거기다가 키역을 보십시오. 제일 밑에 키역. 키역을 보니까 주민의견 청취, 협의,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과 사항은 단위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면적의 몇 프로? 5% 미만의 변경. 그 다음 방금 본 문제. 개발행위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을 하고자 할 때 통지 후 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부지 면적, 건축물 연면적을 몇 프로 범위 안에서 5% 범위 안에서 뭐 하는가? 축소하는 거예요. 몇 프로 범위 안에 축소하는가? 자, 그러면 10페이지에 32번 문제 2번을 보면은 개발행위 허가받은 부지면적 32번 문제 2번 보라 했잖아요. 32번. 자, 허가를 받은 부지면적이 얼마? 3%가 아니고 몇 프로? 5% 범위 안에서 확대, 확대가 아니고 뭐라고? 축소. 그러니까 요거를 내가 딱 이렇게 적어줄 때 잘 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머릿속에 입력해버려. 바로 이 시간에. 자,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할 때 주협심, 주민의견 정치 협의 심의 절차를 생략을 할 때 그때도 몇 프로 범위입니까? 5% 미만의 변경이고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을 하고자 할 때 이때도 부지 면적, 건축물 연면적의 몇 프로? 5% 범위 안에서 확대야 축소야? 축소할 때 똑같이 5%라는 걸 기억하라 이 뜻이야. 알았죠? 이 중요한 자료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면 된다 이 뜻이야. 자, 그래서 2번이 틀렸다.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개발을 허가하는 경우는 중앙도시의회는 지방도시계획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했을 때는 이때는 심의 절차를 안 거칩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장군수는 개발행위 허가 내용과 다르게 허가를 하는 자의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지구단위 계획구에 지정된 지역의 중앙도시는 시방도시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2년 이내 기간 동안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연장을 할 때는 심의 절차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자, 페이지 64페이지 빨리빨리 봐요. 서번호도 64페이지 보니까 국장과 시도의사 시장군수는 1회에 하나여 3년 범위 허가를 제한할 수가 있다. 자, 녹지 계획관리지역, 우량농지 보전, 그 다음에 경관, 미관,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그 다음 디귿, 기본계획. 자, 기본계획이 경우죠. 그 다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기반시설 부담구에 지정된 지역이야. 자, 그럼 거기 보니까 계획과 보전과 계획이고 그 다음 1회에 하나의 2년의 기간 동안 허가의 제한을 연장한다. 이렇게 보셨는데, 자, 거기서 연장을 할 때는 무슨 절차를 안 거칩니까? 연장은 무슨 절차 안 거친다고? 심의 절차를 안 거친다. 심의 절차 없이 연장할 수 있다. 연장은 최장이 몇 년? 2년이다 하는 거를 알아두십니다. 몇 년이라고요? 2년. 그래서 2년 플러스 원래 3년이니까 자, 몇 년이에요? 5년. 최장 기간은 몇 년? 5년이다 하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자, 33번입니다.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의 개발행위 허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부당한 것. 자, 6위는
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 수상, 지수공소지에 도시군 계획시설이 아닌 건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럼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해서는 안 되는데 여기 원칙적으로 지수공소지에 도시군 계획시설이 아닌 건물은 그 시설 부지안은 설치할 수 없다. 맞아요. 그 다음에 6위는 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다. 그리고 단계별 집행에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가설건축물 가공개할 수 있다. 가설건축물과 공작물의 설치, 개축과 재축, 가공개 설치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이때 이의 경우 개축과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 안에 형질 변경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오케이. 가공개할 수 있다. 오케이. 4번 시장 군수는 거설 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 안에 토지 형질 변경 행위에 의하여 가건물의 건축 공정 설치를 허가한 토지 안에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때는 시행이 될 때는 다시 시행을 한대. 가건물 세워놨는데 시행을 한대. 그때는 시행 예정일 3월 전까지 시행자의 부담으로 가설건축물, 공작물 설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한다 했는데 여기는 시행자의 부담이 아니고 소유자의 부담으로. 누구의 부담으로? 소유자의 부담으로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합니다. 누구의 부담으로? 소유자의 부담으로. 그래서 그게 시행자의 부담이다. 그게 틀린 거죠. 누구의 부담으로? 소유자의 부담으로. 그거 확실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소유자의 부담이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시장 군수는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는다. 이때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뭐한다? 원상회복을 뭐한다? 명할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누구의 부담으로 가건물 철거합니까? 소유자의 부담이다 하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부담으로? 소유자의 부담으로 하는 거 알아요. 그것도 내가 한번 찾아줄 테니까 서문호에서 한번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찾으면 또 잘 안 보여. 그래서 일단은 3개월 이내에 누구의 부담으로? 소유자의 부담이라 하는 거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우리가 반드시 두셔야 될 파트입니다. 시행자 부담 하면 틀립니다. 누구의 부담으로? 소유자의 부담으로 하는 거 놓치지 말고. 여기다가 정리해야지 싶은데 권리의 구제 제도가 있을 거예요. 권리 구제 제도. 여기 있네. 57페이지. 57페이지 제일 밑에 보니까 6페이지 제일 밑에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 관리 지수공소지에 설치하고자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다. 결정에 의하지 않고 설치 가능한 게 있다. 그런 거는 자동차 검사 운전하고 이런 거는 복지성 공공성이 강한 허가만 받으면 된다. 시설부지의 개발행위 허가. 원칙은 시설부지는 금지가 된다.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게 가설건축물, 공작물의 설치, 개축과 재축 필요한 범위 안에 할 수 있는데 이때 다시 시행한대. 그러면 시행 예정일 3월 전까지 누구의 부담으로? 소유자의 부담으로 원상회복을 한다. 누구의 부담으로? 소유자의 부담으로. 시행자 부담이 아니고 누구의 부담으로? 소유자의 부담으로. 확실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34번. 개발행위 허가의 의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게 우리가 공법의 의제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실시격 인가를 받았을 때 의제되는 사항이 있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을 때 의제되는 사항, 건축허가 받았을 때 의제되는 사항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 하나는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공유수면멸입면허, 농지전허가, 보존산신령허가, 무형분묘 개장허가, 건축법의 건축허가. 그렇죠. 자, 이봐요. 이거는 상식이잖아요. 자, 여기서 이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이거 인가 받으면 건축허가 받은 걸로 봅니다. 의제가 돼요. 맞죠? 그런데 개발행위 허가 받았다.
그럼 개발행위가 뭐냐? 이거는 개발행위는 산을 깎고 논을 이렇게 해서 형질 변경해가지고 건물을 세울 수 있는 땅으로 바꿔주는 거잖아. 그러면 낮은 땅은 높이는 거, 성토, 높은 땅은 깎아내는 거, 절토, 울퉁불퉁한 거 고르는 거, 정지, 덮어 씌우는 걸 포장, 그리고 이런 거를 전부 다 형질 변경 이렇게 하잖아요. 맞죠? 이런 개발 행위를 허가받았다고 해서 건축물까지 허가받은 걸로 보는 거 아니죠. 그래서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았을 때 여기에 의제 사항에 건축 허가를 받은 걸로 본다 하면은 틀리니까 건축 허가 받은 걸로 보는 게 아니다. 거꾸로 건축 허가 받았다면 뭐 받은 걸로? 개발행위 허가 받은 걸로 봅니다. 건축 허가 받으면 개발행위 받은 걸로 보는데 개발행위 허가 받았다고 해서 건축 허가 받은 걸로 보는 거 아니다. 그래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5번입니다. 자, 개발행위 허가사항이 아닌 거 35번. 절토성, 도성지, 포장 등의 방법, 토지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가 공유 수면에 매립하기. 맞아요.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무게 150톤 이하거나 부피가 150m, 수평 두비 150 이하의 공작물의 설치. 이거는 허가 받지 않아도 되죠. 다 같이 도지 내 시작. 도자지 외 3배. 몇 배? 도자지 외 3배니까 50에 3배니까 도시지역 외에는 3배라고. 무게 50톤이 150이고 맞잖아. 이럴 때는 뭐 없이도 허가 없이도 가능하니까 허가사항이 아닌 거죠. 2번이 맞아요. 녹지지역 안에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 분할. 녹지지역 안에 허가 인가를 받지 않고 행하는 토지 분할. 자, 이거 허가사항이 아닌 겁니다. 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녹지지역 안에 허가 인가를 받지 않았으니까 받아야 됩니다. 자,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너비 5m 이하로의 토지 분할, 이상의 분할은 허가 안 받아도 되지만 작게 분할하는 것은 뭐 받고 하라? 허가 받고 합니다. 이하로의 분할은 허가 사항이고 흙물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것도 무슨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죠. 그러면 허가 없이도 가능한 것은 2번입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36번. 개발행위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개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도시지역에서 채취면적 25점 초과하는 토지의 부피 50제곱미터 초과하는 토속 채취했습니다. 자, 여기서 도시지역의 채취면적이 25, 초과하는 토지에 부피 50입방미터 초과하는 토속 채취라고 했죠. 이거는 허가사항입니까? 허가 없이도 가능합니까? 자, 다 같이 도자지, 도지내, 시작. 그러면 도시지역에서 토속 채취인데 토속 채취는 보라고요. 페이지 59페이지에. (59페이지) 제일 밑에 토속 채취. 도지 내 채취 면적이 얼마? 25제곱미터 이하 52입방미터. 여기는 25야. 뭐라고요? 25. 그러니까 25를 초과하면 뭐 받아야 돼? 허가 받아야 되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25제곱미터 이하 하면 허가 안 받아도 되지만 50제곱미터 이하면 안 받아도 되지만 25 초과고 50을 초과했으니까 이거는 경미한 개발행위가 아니고 뭐 받아야 된다?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죠. 그러니까 1번은 허가사항입니다. 그래서 경미한 개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1번이 정답이에요. 녹지에서 면적 25제곱미터 이하 토지의 무게 50톤 이하, 부피 52입방미터 이하의 물건의 적치.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의 건축물, 공작물 설치를 위한 토지 형질 변경. 도시지역에서 높이 50cm 이내, 깊이 50cm 이내에서 토지 형질 변경. 그 다음에 재해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자, 이런 거는 뭐 없이도. 자, 여기는 전부 다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1번은 초과하는 거니까 뭐 받고 해라? 허가를 받고 하여야 한다. 초과니까. 그렇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7번.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개발행위 허가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기반시설 설치 기후환경조에 관한 농지확보에서 제출을 해야 되고요. 다만 개발밀도 관리구역일 때는 왜?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뭐야? 기반시설을 설치를 할 수 없고
개발을 못하게 하는 구역이야. 개발을 못하게 하는 구역인데 거기다가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기준을 제출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용지 확보 계획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맞아요. 일정한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부담금을 납부한다.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없어요. 그러니까 국계법에 따른 기반시설 부담금도 아니고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자, 거기는 2번은 부담금에 관한 법률도 틀렸고 기반시설 부담금도 틀렸어. 기반시설 부담금이라는 말은 없어지고 뭐로? 기반시설 설치 비용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은 국토계획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틀렸고 3번 시장 군수가 개발행위에 대하여 불허가 처분을 한 때는 15일 이내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신청을 통지한다. 요거 틀렸죠? 불허가 처분을 했을 때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되고 15일 이에 하는 게 아니라 자 이리 봐요. 허가의 처리 기간은 신청을 받고 15일 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합니다. 그럼 불허가를 했다면 지체 없이 불허가 처분 사유를 통지해야 되지 15일 이내에 통지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여기는 3번도 틀렸고 2번도 틀렸습니다. 자 4번 시장 군수가 개발행위 신청 내용이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에 배치되지 않았을 때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런데 관리계획에 배치가 되면은 허가를 거부합니다. 맞아요.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한 자는 3-3 맞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정답이 2번하고 3번 복수 정답이네요. 요거 두 개 하나 수정해 주시고요. 자 38번입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형질 변경 면적으로 잘못된 것. 자, 요거는 기준 면적을 말했죠.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그대로 한번 정리하면 다 같이 자, 기준 면적 주상생자 1만, 공갈치는 놈 3만, 보자 5천 미만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주거지역 상업지역 만, 공업지역 관리지역 3만, 농림관리지역도 3만, 공갈치는 놈이니까 3만 맞고 보존녹지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5천, 보자 5천 맞고 생산녹지와 자연녹지는 10,000제곱미터인데 5,000제곱미터 틀렸죠?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이더라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39번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과 허가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국장시도지사는 도시군 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일정한 지역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고 이 제한의 지역과 제한 사유, 제한 기간을 미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이것도 정확한 게 아니죠. 국장이 할 때는 관보고요. 시도지사가 할 때는 공보잖아요. 그러니까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옳겠죠.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고 2번 제한의 기간은 2년 이내가 아니고 몇 해요? 3년 이내고 일정한 경우에 이래야 하나요? 1년이 아니고 몇 년? 2년 이내 기간 연장이니까 이것도 틀렸고 자 3번 녹지지역으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최장 4년이 아니고 얼마야? 여기는 연장이 없으니까 최장 해봐야 3년이죠. 3년. 연장이 없잖아. 그러니까 3년의 범위 안에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자, 여기서는 제한이 3년밖에 안 돼요. 틀렸고. 4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은 최장 5년 범위 안에서 허가 제한. 맞네. 지구단위 계획,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 이런 지역은 최장 원칙이 3년, 연장 2년이니까 최장 5년이야. 맞아요. 5번 용도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상업과 공업지역의 개발 규모는 3만 제곱미터 미만의 경우 허가를 받아서 개발할 수가 있다 했는데 자 용도지역 상업지역은 얼마? 상공 상업지역은 얼마? 1만 공업지역은 3만 틀렸잖아요. 그래서 상업지역은 만이고 공업지역은 3만인데 둘 다가 3만 미만 했으니까 틀렸고 완벽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좋아요. 이렇게 문제는 나올 가능성이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40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의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부당한 것. 시장 군수는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 원칙적으로 시설이 아닌 시설의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해서는 안 된다. 원칙은 시설 부지는 설치할 수 없다. 맞아요. 그 다음에 시장 군수는 결정 고시로부터 2년 내에 경과될 때까지 단계별 집행에 수립되지 않으면 가설 건축물의 공작물의 설치 등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다. 그래요. 맞아요. 6위는 2년 내에 경과할 때까지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시설 부지에서 가설 건축물의 건축 등의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다. 그래요. 가공계획 이거야. 자,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후 시설 사업이 시행될 때는 예정일 3월 전까지 가설 건축물 공작물의 소유자의 부담, 아까 봤죠. 시행자 부담이 아니고 누구의 부담? 소유자의 부담으로 원상 회복을 하여야 한다. 오케이, 맞습니다. 5번, 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허가는 3층 이하인 단독주택이나 1종 걸린, 2종 걸린 생활시설 및 공작물에 한하여 허용이 된다 했는데, 자,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허가는 3층 이하 단독이나 1종 걸린, 2종 걸린 공작물에 하나에 허용되는데, 이거는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 매수 청구해서 매수를 안 해줄 때 이런 조치가 따르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의 이 행위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에요? 4번, 5번이에요. 5번. 알았죠? 이렇게 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회 문제는 무난하게 잘 정리가 된 것 같은데, 37번 하나 흠이네요. 그 복수 정답이 있다. 2개 정답인데 그거는 내가 정오를 정확하게 잘 올려줄 테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이 조금 문제 더 할까요? 마칠까요? 마치자고? 그럼 맞추고 싶어? 그럼 이거 풀고 맞춰야지. 뭘 또 맞춰? 집에 가는 게 그렇게 좋아? 자, 그럼 아까 보자고요. 이거 지금부터 외웁시다. 이거 외우자고요. 요 프린터 앞장 뒷장이지만 시험 문제 4문제는 나온다. 이게. 자, 그러면 일 기억을 했죠. 니은 지방의회 의견 청취는 30일 협의기간 30일 공람도 며칠 30일. 그렇죠. 기억과 니은을 묶어서 14, 333 시작. 자, 디귿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시의 열람기간은 14일 메모하고 14일이고요. 정비법상 기본계획 수립 시 공람은 30일. 정비 기본계획 시 공람도 30일.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 공람도 30일. 인가 신청 후 30일 이내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합니다. 고개 들어봐요. 그러니까 공람은 무조건 공법은 14일이야. 14일인데 공람이 30일인 게 정비법상의 기본계획의 공람은 며칠이야? 정비법의 기본계획의 공람은 14일입니다. 14일이라고. 자, 이거 잘 봐. 이야기할 때 집중 안 하고 엉뚱하게 있다가 엉뚱하게 적어 놓으면 나중에 성질나요. 실시계획 인가시 열람기간 14일. 정비법상 기본계획 수립시 공람 14일. 정비계획 수립시 공람은 30일. 기본계획은 14일이고 정비계획은 30일이라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 인가시 공람도 30일. 인가신청 후 30일 이내 인가고시. 14일 2번, 30일 거기 알았나요? 자, 그 다음 리얼. 개발행위 허가의 처리 기간은 15일입니다. 며칠? 허가 제한 기간은 원칙은 몇 년? 허가 제한 기간. 아까 3년이죠, 3년. 그 다음 도시군 계획 수립 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경우는 한 차례만 몇 년 이내? 2년 이내에 범위에서 연장. 연장을 할 때는 무슨 절차 안 거친다? 심의 절차 안 거친다. 아까 봤잖아. 이때 최장은 몇 년까지? 5년. 기억하라고요. 그 다음에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관리 위반 제한 시 수용 여부 통보 제한일로부터 며칠? 자, 거기 들어봐. 자,
기지산용,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용도지구 폐지하고 이걸 주민이 위반을 제한할 때는 제한일로부터 며칠 이내 45일 이내 통보하고 지정제한의 통보는 몇 개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제한의 통보는 1개월, 연장도 1개월, 정비법상의 정비계획 위반 제한은 제한일로부터 60일 이내, 연장은 며칠? 30일. 그래서 거기 들어봐. 구역의 지정 제한 제도는 제한은 누구한테? 제한은 누구한테? 민간이 행정청에게 하는 게 제한이라 했잖아. 자, 비행이 행정청에 하는 게 제한이고 요청은 행위에게 하는 게 요청이라 했잖아. 그럼 제한은 공법에 3가지가 나와. 국계법의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을 할 때 주민이 위반을 제한하는 거 기지산용 4가지 위반을 제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제한을 누가 한다? 국가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구역 지정을 제한을 해. 아시겠죠? 오케이? 그리고 정비법상에 내가 이야기할 때 거기 강남의 대치동 엄마 아파트 내가 살고 있는데 이 강남구청장이 정비기본계획이 벌써 나왔고 1년이 지나도록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계획을 수립을 안 해. 안 하니까 내가 답답하니까 주민들 3분의 2 동의받아가지고 내가 토지등 소유자가 정비계획 위반해 주세요. 이렇게 강남구청장의 위반을 제한한다 이거야. 오케이? 그 제한의 결과는 60일이고 개발법은 1달이고 국계법은 45일 이내고 연장은 30일이다. 오케이? 알아서 몰라서요. 기억하라고요. 이렇게 묶어줄 때 잘 보란 말이야. 다음 비어. 공동구 관리자는 1년에 1회 이상 아까 봤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안전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전관리를 위해 정기점검은 6개월에 한 번, 정밀점검은 2년에 1회 이상, 진급점검은 수시로 한다. 오케이? 알았나요? 내가 나중에 물어볼 거야. 시업. 타인 토지에 출입하려는 날에 며칠 전? 다 같이 7.3. 출입은 7일이고 장애물 변경 제거는 3일 전이야. 7.3. 3.7이 아니야. 7.3. 오케이? 유보기간. 빨리 말해봐요. 유보기간 5년짜리거든. 근데 참내 진짜 확실히 안 해? 5년 이상 20년 범위 안에서 누가 정해? 구역의 지정권자가 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기간이 유보기간이라 이 뜻이야. 알았죠? 그럼 유보기간은 이리 봐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맞으면 O, 틀리면 X.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O면 O, X면 X. 20년 이내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아 참네. 다시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은 맞아. 20년 이내 지정권 정한다 하면 틀려. 1년도 20년 이내야. 2년도 20년 이내야. 3년도 20년 이내라고. 그러니까 몇 년 이상? 5년 이상 20년이. 그걸 잘 메모하라고. 빨리빨리 저기 좀 차리고. 그러니까 초과하는 거는 무조건 맞아. 20년은 초과할 수 없으니까. 20년 이내 가면 틀린다고요. 5년 이상 얼마? 20년 범위 안에서. 20년 이내 가면 안 돼요. 알았죠? 문제 칠 때 잘 나올 때 그거 적용 잘 하시고. 자, 지구단위 계획 시력. 몇 년 이내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지 않았다. 3년. 주민이 위반을 제한한 지구단위 계획 고실로부터 5년 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년이 된 날 다음 날에 지구단위 계획 시력. 지구단위 계획은 3년, 5년, 5년. 오케이? 취업. 기반시설 부담구의 실현은 구경. 내가 대구 사람이 어쩔 수 없네. 구경이 뭐야? 차라리 구멍이라 하지. 자, 구역입니다. 구역 지정 고실로부터. 뭐라고요? 구역 지정 고실로부터. 구역 고실로부터 며칠 이내, 몇 년 이내, 1년 이내에 설치 계획을 수립되지 않았을 때 실효됩니다. 알았죠? 자, 계획의 타당성 검토 기간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과 정비기본방침과 정비기본계획과 리모델링 기본계획 5가지가 타당성 검토하죠. 몇 년마다? 5년마다 지금 지난번에 적어줬죠. 자, 주협심 생략하고 허가받은 사항 변경 생략은 전부 다 몇 프로? 5% 기억하고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생략하는 거 지독상, 나이, 전도 5년, 주상공 5년 뭔 소리인지 개뿔도 하나도 모르겠다. 하지를 말고 직접 한번 보자. 25페이지 자, 25페이지 보니까 거기에 위에서 4번째 줄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거 보입니까? 기초조사, 환경성, 토지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생략하는 거 보입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도심지에 위치한 거 지구단위 계획의 지자의 동그라미, 도심지의 도자의 동그라미, 거기다가 도심지 밑에다가 내가 상업지역이라고 적으라고 했을 텐데 상업지역, 그 상업지역, 도심지에 상업이라고 적으라고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도심지가 상업지역이라 이거야. 상업지역에 위치한 경우. 그 다음에 나대지 그 다음에 2%, 그 다음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 없는 경우 12도, 그 다음에 주상공, 그 다음에 5년, 그 다음에 재취약성 분석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이건데, 자, 요거를 내가 적어줄게요. 그러면 여러분 이해가 될 거야. 혼자 적으라 하나도 못 적고 있구만. 가만 보니까. 지도상 나이 12도 이거 빠졌어. 전도 그리고 5년 주상공 5년 이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자 도심지에 있거나 자 관로하고 상업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도심지 즉 상업지역이나 상업지역의 인접한 지역. 그 다음에 나대지 면적이 2% 미만. 그 다음에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수립 대상인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경우. 자, 5년 내에 토지조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 주거상업 공업지역에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경우. 5년 내에 재취약성 분석을 한 경우. 이때는 기초조사, 토지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 이거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거 하나 원래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주민 등이 아니고 주민 등 위반 제한상의 동의. 주민 등이 위반을 제한할 때 동의사항은 자 기지 산용이죠. 기만은 얼마? 기만은 얼마냐고? 5분의 4. 나머지 지산용은 얼마냐고? 3분의 2라 이 뜻이야.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허가 기준 면적 주상생자 1만 공갈 질원놈 3만 보자 5천. 무슨 뜻인지 알았죠?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 면적 도시지역 안에 이미 지사의 의무지정은 정택이 10년 시공에 30만 하는 게 보이실 것이고 도시지역 밖에서는 50% 이상의 계획관리이고 아이언은 아파트 연립계획이 나와 있으면 30만 아이언 초자는 얼마? 10만 기타는 얼마? 3만 이상이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용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성장관리 방안에는 똑같이 기견이 들어갑니다. 기반시설 배치와 건축물의 용도 건폐 용적 높이에 제한 규정이 들어가는데 성장관리 방안에는 높이 제한에 관한 규정은 안 들어갑니다. 성장관리 방안에는 높이 제한에 관한 규정이 안 들어간다. 알아두시고 시설부지의 매수청구 10년 6월 2년 3천만원 3330 시작 10년 6월 2년 3천만원 3330. 자, 그 다음에 도시군관리계획 국장이 위반하고 도지사가 위반하고 국장이 결정하는 거. 자, 도시군관리계획을 국장이 위반하는 것은 국들정. 그 다음에 도지사가 위반하는 것은 이도. 그 다음 국장이 결정하는 것은 국시개입. 국장이 직접 위반한 거. 시가와 조정구역, 개발제한구역, 입지기준시설구역. 국장이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시행자로 지정 요건을 받기 위한 것. 개발구역에 민간 시행자가 수용하기 위한 요건은 면적의 3분의 1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얼마? 2분의 1 부자이어야 한다. 자, 면적 요건이죠.
자, 주거지역 건폐율 최대 한도가 70%, 상업은 90, 공업은 70, 녹지는 20, 계획관리가 40%입니다. 맞죠? 용적률 최대 한도가 주거 500, 상업 1500, 공업은 400, 녹지가 얼마? 100. 녹주공상 이렇게 우리가 봤고, 개발행위가 기준면적 주상 개발행위가 기준면적이 뭐라 했죠? 자, 주거 주상생자 얼마? 1만. 공업지역 얼마? 3만. 자, 관리 농림지역 얼마? 3만. 그 다음 보존녹지 얼마? 5천. 그리고 자연환경 보존지역 5천이다. 그래서 자, 주상생자 1만, 공갈 치는 놈 3만, 두고 보자 5천 이렇게 했죠. 개발구역 면적도 주상생자 1만입니다. 자, 그런데 공업지역은 얼마? 3만. 도시적 바깥일 때는 개발구역은 30만. 그리고 아파트 10개기 나와 있다. 거기는 아연초사. 거기는 10만.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아연초자 10만이고 여기는 아연초사 10만. 알아두시고. 대지분할 제한 기준은 주기 60, 상공 120, 녹지 200이다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 국토부 장관의 권한. 이거 하나가 나올 건데 제일 밑에. 국토부 국계법상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국장이 하는 거. 아까 국시개입이라고 했죠. 국시개입이라고 했잖아. 자, 그 다음에 도시자연 공구역의 지정은 시도 대도시장이 하고 수산자원보호 세수부 장관이 한다. 자, 도시개발법상 개발구역 지정을 국장이 하는 거. 국가 요청 협의 안 된 경우 제한 천재지변 시작. 국가 요청 협의 안 된 경우 천재지변 제한. 다시 국가 요청 협의 안 된 경우 제한 천재지변. 이거는 국토부 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거. 그 다음에 주택법상 국토부 장관이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사유. 국가 LH공사가 시행하는 경우 330만 이상의 택지 개발사업 긴급한 주택난에서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국가 지자체 LH주택공 지방공사가 단독 공동으로 총지분 50% 초과에 출자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공공주택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때는 국토부 장관이 사업계획을 승인하는데 특히 6번 그거 특히 동그랗게 하시고 그럼 요거 잘 봐야 돼요. 자, 거기 들어봐. 이거 확실히 설명할게. 자, 국가와 지자체가 주택사업을 할 때는 일반 주택사업을 할 때는 국토부 장관이 승인합니다. 그런데요. 국가와 지자체나 LH공사나 지방공사가 다시 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가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때는 누가 사업계획 승인합니까?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가 사업계획 작성해서 누가 승인하냐고요. 예? 아이고 속이 열나. 확실히 좀 가르쳐 주려고 하니까 아이고 참네. 공부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자, 페이지 봐요. 사업계획 승인권자. 자, 사업계획의 승인권자를 페이지 212페이지. 제일 밑에 승인권자는 시도 대도시장. 자, 10만 제곱미터 이상. 이때는 시도 대도시 시장. 자, 10만 제곱미터 자 미만. 이때는 특광, 특특 시장 군수. 그 다음에 이제 국장이 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 나오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면 거기에 국토부 장관이 승인하는 사유를 보니까 1번에 국가 지자체라고 나와 있죠.
국가 지자체예요? 국가 지자체예요. 한국토지주택공사예요. 이거 잘못됐네. 국가 지자체가 아니야. 누구? 국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무슨 공사? 국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야. 자, 그 다음에 330만 택지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 다 나와. 6번에 국가지자체 한국토지주택 지방공사가 단독 공동으로 총지분 50% 출자하여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라고 했단 말이야. 공공주택사업. 자, 그래서 자, 원칙은 이 사람들이 승인권자인데 국토부 장관이 승인하는 거에 국가와 LH공사가 시행을 할 때는 국장이 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지방공사가 한다. 지방공사가 사업계획을 작성했을 때는 누가 승인합니까? 그렇지. 지방공사가 했을 때는 시도, 대도시장 아니면 이 사람 면적이 10만이 넘으면 이렇게 10만 미만이면 이 사람이 한다 이거야. 알았죠? 그런데 제일 마지막 6번을 보라고.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은 지방공사가 단독 보입니까? 단독 그거까지 잘라. 단독으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시행하는 무슨 사업? 공공주택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라 했잖아. 무슨 사업? 공공주택 사업이라 했잖아. 무슨 사업? 그러면 지방공사가 사업계획 작성했을 때 원칙은 시도나 시장 군수가 승인권자가 되는데 지방공사가 임대주택인 공공주택 사업을 시행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작성했다. 그때는 누가 승인한다? 그치, 이거를 내가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거야. 이거 아주 중요한 거라고. 이거 원래 투여 문제 나오면 안 본 사람은 다 틀리게 돼 있어. 지금 책 강의 들어도 이론 강의 들어도 다 틀리는 사람 많아.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국가 지자체와 지방공사는 원칙은 국토부 장관이 승인권자가 아니에요. 아까 그 책에서 지자체가 잘못 나와 있어요. 지방 LH공사라고 해야 돼. 무슨 공사? 그러니까 그럼 지방공사라든가 지자체가 하면 이 사람들이 하는 거야. 자기가 하면 돼. 그런데 지방공사가 공공주택사업이나 LH공사가 공공주택사업이나 그 다음에 공공주택사업을 할 때는 승인권자가 무조건 누가 한다? 면적에 관계없이 국장이 한다는 거야. 그것만 기억하라. 이때 그거 하나 가르쳐 주려고 내가 지금 목에 핏대를 올리고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알았죠? 자, 그래서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가 단독으로 공공주택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도 국장이 하고 공동으로 총지분 50% 초과에 출자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공공주택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도 국장이 승인한다. 오케이? 이거는 원래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알았죠? 확실하게 해두시고 가자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